네, 안녕하세요. 케부자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멤버십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 기사를 통해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하려고 비디오를 켰습니다. 뭐 복잡한 얘기는 아닌데 이거를 좀 이해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물론 막 집을 당장 사자, 집을 사야 된다. 앞으로 집값이 저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하고 앞으로 부동산 전략에 좀 방법을 가져가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은 리맥스에서 나온 보고서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상반기 부동산 더 큰 집으로 열풍. 보유 주택보다 더 큰 주택 구매가 많았다고 합니다. 리맥스에서 나온 리포트인데 사람들은 지금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어 한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지금 뭐 이 집에서 타운홈에 살고 있는데 옛날에 저도 한 7년 넘게 거기 캘거리에서 싱글홈에 살았어요. 싱글 디태치드 하우스죠. 근데 거기 살다 보니까 타운홈에 이사 오니까 불편한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옆집 소음도 좀 많이 들리고, 근데 옆집 소음이 문제도 있지만 우리 애들이 내는 소음 더 신경 많이 쓰이기도 하고, 그리고 스타라타에서 여러 가지 경고 이제 그 레터를 많이 받았어요. 저 뭘 잘못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행동 갖고 계속 리포트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거기 레터가 싹 날라오고 거기에서 또 뭐죠? 제가 그게 아니다. 난 이러려고 하는 거였다. 여러 가지 변명 아닌 또 그런 변명들을 또 이메일을 계속 써야 되고 그게 한 여러 번 되다 보니까 좀 짜증이 나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자, 올해 상반기 자, 중앙은행의 금리 동기옥으로 구입 희망자들이 동결 됐죠. 근데 또 올리기 시작했는데 구입 희망자들이 늘었었죠.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주택 규모보다 주택을 늘려서 카톡이 지금 막 갑자기 막 오기 시작해서 카톡을 잠깐 끄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더 많이 지금 집을 크게 하려고 이거는 저는 너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간의 욕심은 또 끝이 없고 그죠. 작은 집을 있는 사람들은 좀 더 큰 집을 사고 싶어하고 더 큰 집을 사고 싶어하고 이 정도면 충분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더 큰 집까지는 너무 무리고 정말 그럴 필요 없어. 그러면 그땐 또 숫자를 늘리고 싶어 하죠. 그죠? 저는 숫자를 늘린 것과 동시에 또 큰 집을 이사하고 싶은 그런 굉장히 욕망이 지금 사로잡혀 있는데 뭐 그렇게 다 할 수는 없는 거. 사람이 다 가질 수는 없으니까. 자, 뭐 그것뿐만 아니라 광역 토론토 지역, 해밀턴, 몬트리올, 위니펙에도 1월부터 6월까지 주택 강경 변동폭은 두 자리 수준에 나타났다. 그러니까 뭐 전국이 지금 뭐 굉장히 크게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지난달과 이번 달에 연방중앙은행에서 금리 인상으로 주택 시장이 또다시 위축 국면에 들어갈 수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집 구입 희망자들의 발길이 줄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또 변동성이 또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주택이 폭락까지는 아니고 좀 하락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죠? 왜냐면 금리가 또 오르기 시작을 했으니까 가뜩이나 높은데 더 높여. 근데 지금까지 올랐는데도 가격 올린 거 보면 참 대단한데 여기서 더 올라가. 그러면 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근데 어쨌든 여러 가지 뭐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지금부터 이제 시작을 할게요. 자, 앞으로 첫집 구입 희망자들에겐 더욱 힘든 상황이 자리 잡을 것. 그쵸? 왜냐하면 금리가 올랐으니까. 그죠? 자, 온타리오주와 BC주 주민들은 외곽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집장만을 위한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나는 밴쿠버 살고 싶고, 나는 버나비 살고 싶고, 나는 뭐 포코나 뭐 코키틀람 살고 싶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집 사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아요. 그러면 대안으로 밴쿠버 저 외곽으로 얘기를 합시다. 우리 제가 써리 살기 때문에 써리를 대안으로 한다 그러면 좀 그렇고 예를 들어서 아보츠폴드나 아보츠폴드 주면 미안한데 뭐 많이 보시지 않겠죠? 그러니까 아보츠폴드나 어쨌든 되게 외곽이다. 뭐 써리 뭐 외곽 써리에 이제 좀 비선호 지역이라든지 랭리 아니면 아보츠폴드로 간다고 얘기 칩시다. 그러면 여기 분명히 외곽에 사는 게 집장만 하는 지름길이 될 것. 글씨 틀렸네. 자, 왜 그러면 나는 포코나 코키틀라면 꼭 살고 싶기 때문에 버나비 꼭 들어가야 돼. 당연히 지름길 한 방에 가야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라 오히려 돌아가는 게 지름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게 현실에서도 나타납니다. 이건 봐볼게요. 자, 맵을 볼게요. 자, 한국에서 우리 비행기 타고 뭐 캐나다 오는 건 좀 설명이 좀 그러니까 어쨌든 뭐 LA 간다고 칩시다. 그럼 비행기 우리가 이거 다 아시잖아요. 사실 이 내용. 자, 한국에서 자, 이게 LA를 갈 때 비행기를 이렇게 쭉 직선으로 쭉 갑니다. 쭉 가면은 되게 빠르죠. 쉽게 가죠. 근데 실제로 비행기가 이렇게 가질 않아요.
요즘 직항이 많이 나와서 한 방에 가긴 하지만 옛날에는 이게 앵커리지를 통과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앵커리지 한번 경유해서 기름 같은 거 주유하고 갔잖아요. 옛날에는. 근데 요즘에는 비행기가 앵커리지 쪽으로 베링 해협으로 이렇게 곡선으로 날아갑니다. 그죠?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다 아실 텐데 이게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사실 이렇게 곡선을 그리면서 날아가요. 그래서 왜 돌아가지? 보기엔 우리가 돌아가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이거는 자, 구글 얼스에서 보시면 이 구글 얼스인데 이게 감이 잡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걸 보고 자 서울에서 LA까지가 직선으로 날아가면 공을 뺑 돌아가서 날아가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여기서 실제로는 곡선으로 우리가 지도가 이게 평면도다 보니까 곡선으로 보이는 거죠. 근데 실제 지구는 동그라다 보니까 오히려 직선 코스로 날아가는 이 길이 베링해를 통과하는 길인 거예요. 물론 옛날에는 뭐 돌아가느라고 앵커리지 돌아가긴 했는데 보니까 아까 보니까 보면 이렇게 베링해 밑으로 치고 올라가잖아요. 그죠? 베링해 밑으로 이게 사실상의 직선 도로입니다. 네. 그러니까 보기에는 분명히 곡선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는데 실제 현실로 보니까 오히려 더 빨리 도착하는 직선이었네? 라고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외곽 지역으로 선택을 먼저 해서 들어오는 게 왜 돌아가? 왜 저기 뺑 멀리 갔다가 돌아와야 돼? 뭐 또 좀 더 크게 보면 내가 왜 캘거리나 리자이나 이런 데 멀리 돌아갔다가 다시 또 살아야 돼?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현실을 고려해 볼 때는 이게 오히려 직선 도로가 될 수 있다. 더 빠른 길이 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지금도 해요. 왜냐하면 내가 집값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아니면 집값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그냥 관망하고 있다가 나중에 사야지. 뭐 지금까지는 그 좋지 않은 전략이긴 했어요. 그죠? 기다리는 동안에 웬만하면 집값은 계속 올랐으니까. 그래서 차라리 그냥 외곽에 BC주로 볼까요? BC주에서 정말 외곽으로 샀다가 다시 돌아오거나 좀 더 시야를 넓히면 뭐 캘거리나 뭐 리자이나나 뭐 에드먼튼 이런 외곽으로 갔다가 다시 또 돌아오는 것도 토론토에 사시는 분 이렇게 갔다가 돌아오는 것도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곡선이어서 분명히 멀어져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게 더 좋은 방법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도 댓글 막 달렸듯이 돌고 돌다 결국 밴쿠버더라. 그죠? 그분도 돌고 돌아봤어요. 돌고 돌아보니까 결국 밴쿠버긴 했는데 결국 그 삶을 살지 않았다면 밴쿠버로 또 어떻게 보면 더 빨리 온 걸 수도 있다 이거죠. 이게 물론 뭐 사람마다 방법도 다르고 나 괜찮아요. 우리 집 부모님이 되게 부자라서 한 방에 돈 몇 억 빵 줄 수 있어요. 뭐 이러시는 분들은 좋죠. 굉장히 행복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죠? 그렇게 사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 정말 보면 맨손에서 이구시는 분들 대단한 분들 많이 있더라고요. 주변에도. 그런 분들은 외곽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것도 겉으로 보기엔 일견 봤을 때는 돌아가는 길일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 분명히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예로 저는 한국에서 오는 비행기를 예로 들었습니다. 그죠? 한국에서 오는 비행기가 뺑 돌아오는 것 같, LA로 가는 비행기, 뭐 캐나다 마찬가지예요. 뺑 왜 이렇게 직전으로 가면 되는데 왜 하필 이렇게 베링해 쪽으로 이렇게 뺑 돌아가 바보같이. 근데 그게 실제로는 지름길이었다. 지름길로 가는 길이 베링해를 통과하는 거다. 근데 이 현실에서는 왜곡된 지도를 보다 보니까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렇게 빨리 자산을 구입하는 게 그래서 그 자산으로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면서 렌트로 다 소비하느니 그걸 통해서 원금을 갚으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게 좀 더 빠른 길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단비가 내렸어요. 세상에. 지금 이 BC주는 너무 가물어서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단비가 와서 너무 감사하고 어쨌든 날씨도 시원해진 것 같습니다. 오늘 남은 하루도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러고 방송을 안녕하세요. 캐부자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멤버십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도 아침에 좀 많이 여러 가지 일을 하느라 좀 바빴는데 할 수 있을 때 찍고 하려고 지금 또 비디오를 켰어요. 오늘은 기사를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면서 여기에 관련된 제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 관련된 얘기라 이걸 믿거나 말거나까지는 아니겠지만 들어보시고 말이 되는 얘기긴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정말
이렇게 될 것인가 안 될 건가는 굉장히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봐야 아는 건데 일단 지도란다. 기사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자, Why Royal Oak is set to become the next development hotspot in Burnaby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버나비에서 가장 뜰 곳은 이제 로얄 오크다. 로얄 오크 스테이션 아시죠? 거기 메트로타운 지나오면 바로 다음 역인데 저도 예전에 여기서 어학연수 할 때 로얄 오크 스테이션 지나갈 때 거기 보면 이제 집들밖에 없어서 여기는 누가 살까 막 궁금했었는데 거기가 이렇게 부자 동네일 줄이야. 그때는 마치 생각을 못했었는데 자 보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자 메트로타운이 퍼스트 컴 왔고 처음에 왔고 그 다음에 브렌트우드였고 로이드였고 자 그 다음 이제는 이제 브레인브리지다. 이게 로얄 오크 지역인데요. 자 로얄 오크가 이제 다음이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그 이후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이제 버나비가 메트로 밴쿠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로케이션이 굉장히 좋다 이거죠. 굉장히 가운데 위치를 하고 있다. 에어리어 로케이션적으로 굉장히 좋고 그죠? 그리고 일단은 43%가 싱글 디태치드 홈입니다. 무려 43%가 싱글 하우스에 살고 있어요. 굉장히 부자 동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죠? 땅의 대부분 이제 싱글 홈들이 살고 있으니까. 그리고 버나비 내에서도 로얄 오크는 이제 굉장히 센터 지역에 자리 잡고 있다. 한번 봐볼까요? 대충 로얄 오크가 어딘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나비 시가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요렇게 생긴 게 이제 버나비 시죠. 뭐 다들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 중에서도 뭐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이 노스 버나비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요. 보니까 뭐 정식으로 표현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로얄 오크 지역은 이제 스테이션으로 한번 보면요. 이쪽입니다. 저쪽. 여기 있네요. 자, 로얄 오크 스테이션 여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버나비 내에서도 로얄 오크 스테이션은 굉장히 중앙은 아니네요. 보니까 이 산 지역은 빼야 되나? 어쨌든 로케이션도 굉장히 좋다. 뭐 어떤 헐트 로케이션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굉장히 중앙 지역에 자리 잡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계속 볼까요 한번? 그리고 또 다시 보면은 여기는 지금 킹즈웨이 길을 따라서 형성되는 길 중에 하나고 또 이제 메트로타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다운타운으로 이제 개발이 되는 중이잖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제 버나비의 다운타운인데 제2의 다운타운을 만든 그게 뭐 서리 센트럴 거기도 얘기하지만 메트로타운도 또 뭐 제2의 다운타운이다. 그런 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보면 메트로타운에 굉장히 상업지구가 굉장히 다운타운 2로 제2의 어떤 상업지구죠. 여기서 가장 가까운 지역이기도 하고 보면 이제 여기가 이제 메트로타운이 1번이야. 처음 먼저 개발이 됐다. 그 다음에 이제 어디였죠? 거기 길 건너 오면은 브렌트우드 지역이 두 번째로 개발이 됐다. 여기 생겼는데 여기도 좋았던 게 상업지역이 많았어요. 상업지역은 쉽게 밀고 또 질 수 있으니까 여기가 굉장히 붐이 또 일어났고요. 로이드는 먼저 있었네요. 그죠? 그 다음에 보니까 로얄 오크다. 근데 로얄 오크도 보니까 좋은 게 여기 보시나요? 이 깜빡깜빡 하는 게 이게 대부분 이제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이어서 여기 보면은 뭐 이런 이런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이 살고 있지 않으니까 기본적으로 밀 수 있죠. 꽤 큰 그리고 도심 지역에 그래도 꽤 크게 형성이 돼 있어요. 보니까 요 블럭 전체가 다 상업지구고 그 윗지역도 보니까 이 블럭 전체가 다 상업지구예요. 그래서 저도 이 기사 보면서 그러게 여기 저도 가끔 스카이트레인 타고 지나가다 보면 여기에 뭐 여기 한국 업체도 좀 있던데 여기에 이 전체가 공업지역이니까 여기 다 밀어버릴 수 있겠다. 이렇게 세상에 버나비에도 이렇게 큰 공업지역이 존재했구나라는 생각이 이번 기사 보면 사실 좀 느끼긴 했어요. 근데 결국은 여기 다 밀어버릴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킹즈웨이가 지나가는데 여러분 킹즈웨이는 여러분 알다시피 밴쿠버 다운 메트로 지역을 대각선으로 관통하는 길이에요. 이런 게 옛날부터 보면 그 대각선으로 관통하는 길이 굉장히 번성을 합니다. 여기에는 누가 인위적으로 만든 길이 아니고 옛날 이제 그 퍼스트 네이션부터 이제 만들어진 길이잖아요. 이 사람들도 가장 빠른 길을 선택을 했는데 그게 킹즈웨이였던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킹즈웨이에 따라서 또 계속 이어지는 게 이제 이 프레이저 하이웨이거든요. 프레이저 하이웨이까지
계속 대각선으로 이루어지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길은 굉장히 힘이 있죠. 근데 더군다나 이게 이 길을 따라서 일본 하이웨이도 비스듬하게 뚫려 있고 스카이트레인도 비스듬하게 뚫립니다. 이런 에너지 흐름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일본 하이웨이에 따라서 스카이트레인 따라서 굉장히 이 사회는 앞으로 계속 번성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게 다 만나는 아보츠볼드는 언젠가 폭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시 또 로얄 오크 얘기로 돌아와서 여기 보면은 여기에 이 뒤에 에드먼즈 역이죠. 에드먼즈 역 이 배우로도 여기 보면 굉장히 큰 상업지구 있잖아요. 제가 프로젝트 이름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여기 전체가 커뮤니티 5개가 들어오는 엄청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선전할 때 보니까 여기 역세권이다 뭐 이런 식으로 비스무리하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에드먼즈 역까지는 꽤 거리가 됩니다. 걸어 보면요. 그러니까 커뮤니티 형성되는데 첫 번째 커뮤니티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뒤에 커뮤니티는 어른 걸음으로 쉬울까? 근데 여기 전체가 커뮤니티 개발이 되면 뭐 이바이크 뭐 그 스쿠터 타고 다니면 되지 않을까 뭐 생각은 들어요. 그러면 쉽게 갈 것 같긴 하고 근데 어쨌든 전체가 역세권은 절대 될 수 없다. 굉장히 생각보다 멀더라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이 뒤에 엄청난 좋은 배우 단지가 생기고 이 중간에 로얄 오크 스테이션도 보니까 이 주변이 정말 다 밀어버리고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땅이 없으면 개발할 수가 없어요. 뭐 쉽게 말하면 여기 보시면 이 로얄 오크 스테이션 이 주변으로 그냥 바로 주택가잖아요. 이런 주택가들이 뭐 조닝이 바뀌어서 이런 집들 하나하나씩 사가지고 개발할 수 있는데 여긴 집이 자기 주인인데 뭐 돈을 아무리 준다 해도 나 싫은데 나 여기서 죽어서 내 자식한테 줄 건데 버티면 버티는 거죠. 아무도 뭐라 그럴 수 없는데 여기 상업지구는 주인이 대부분 따로 있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렌트한 사람도 많고 뭐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여기가 개발이 쉬운 거죠. 여기 커머셜 지역이니까 다 밀어버리고 개발하면 된다. 로얄 오크 주변에 이렇게 크게 커머셜 지역이 있어서 여기 다 부셔버릴 수 있겠다. 그래서 버나비에서는 이 다음 지역으로 로얄 오크가 될 가능성이 높고 더군다나 스카이트레인 여기 흘러가고 있고 또 전통적인 그 길 킹즈웨이가 바로 옆에 흘러서 이 두 에너지가 분명히 만날 거다. 그 에너지가 만나는 곳이 메트로타운이잖아요. 그죠? 메트로타운이고 일본 하이웨이에서 나오는 그 유동성 엄청난 인구들의 흐름의 에너지가 뭉치는 곳이 메트로타운 버나비였던 거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은 또 이제 이 스카이트레인 따라 흘러서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스카이트레인 따라 흐르는 랭리까지 개발이 굉장히 많이 될 것 같고 지금 여기 200번 스트리트죠. 200번 스트리트 주변으로는 개발이 지금 엄청나게 됐잖아요. 왜 일본 하이웨이가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교통이 조금 더 좋아지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메트로 밴쿠버로 보면은 당연한 건데 쉽게 안 와닿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 지도를 잠깐 보여드리면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여기 말죽거 양재동으로 이사 가서 자랐어요. 지도가 굉장히 복잡하죠. 양재동이 보면은 뭐 요쪽입니다. 요쪽 어딨죠? 갑자기 보니까 또 찾아보려니까 또 찾아보질 않네 세상에. 양재동이 여기에 있어요. 요 근처에. 힐튼 가운이 서울 도곡동 여기 있다. 양재동이 여기 있거든요. 제가 여기서 이제 초등학교를 지냈는데 보시면 여기 말죽거리라 그래서 말이 서울로 갈 때 여기 들렀다 간다 그랬었어요. 근데 보면은 산으로 막혀 있어. 여기는 다. 그죠? 여기도 막혀 있어. 그리고 결국 요 사이로 통과해야 돼.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주변은 정말 이 조선 시대부터 개발이 됐고 말죽거리 교통이 요지죠. 지금도 강남으로서 이제 역삼동, 도곡동 이런데 엄청나게 개발 제일 좋은 동네잖아요. 강남역, 강남 지역. 이게 옛날부터 정해져 있구나 이런 땅은. 또 그게 아니었으면 또 여기 사당동도 보면 이 개발될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죠? 남태령국에 넘어와서 경기도와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라 표현해야 되지? 숄컷 지름길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당동 주변도 엄청나게 개발될 수밖에 없었구나.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다. 당연히 과천도 그렇고 이렇게 어떤 교통의 요지는 개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타고났다고 표현해야 되나?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제가 볼 때도 이런 뭐 번화비나 이렇게 대각선으로 연결되는 이런 길들 주변에 있는 동네는 그냥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엄청나게 개발될 수밖에 없고 개발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났다. 그 중에 로얄 오크도 그 중에 하나라는 거. 제가 볼 때는 그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죠?
그런 흐름들이 저는 볼 때는 썰이랑 랭리로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제가 그렇다고 지금 드리는 말이 뭐 썰이랑 랭리가 코끼 탈론보다 뭐 입지가 좋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오해를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이런 에너지의 흐름들, 개발의 흐름들은 결국은 이런 일본 하이웨이랑 스카이트레인 타고 넘어와서 계속해서 썰이나 랭리 계속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간단한 기사를 소개해드리면서 앞으로 개발의 흐름들, 에너지의 흐름들, 뭐 그냥 제 생각을 얘기했습니다. 네, 도움이 되시면 좋겠고요. 재미로 듣는 거니까 너무 또 오해를 안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남은 하루 또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